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동감 2022의 OST인 엠플라잉이 부른 너에게로 가는 길을 오프닝 곡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 중간중간에 동감 OST를 들으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오늘 다루는 영화가 영화인 만큼 이 동감 2022에서 사용되었던 음원들을 들으면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이렇게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와주신 분들 지금 닉네임 제가 캡처해서 기억을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계, 전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보다 저를 택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동감을 본 분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신 분이 아마 저랑 테레즈님 밖에 안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금방 시간 갈 것 같습니다. 원작만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정작 제가 원작은 안 보고 이번 동갑 2022 리메이크작만 봤네요. 자, 그렇죠. 2000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청춘 로맨스물 동감의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른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줄거리 소개하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동감 2022에 삽입된 곡이죠. 추가 부른 고백입니다. 2022에 삽입곡이죠. 추의 고백을 듣고 와봤습니다. 카카님이 박혜경 버전하고는 또 다르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원작을 보고 이 리메이크작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동감 참 좋았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 감정은 잘 모르지만 이 리메이크된 노래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원곡 참 좋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곡을 틀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다루는 작품이 이거니까 그래도 영화에 삽입된 버전으로 오늘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1999년 용은 첫눈에 반하게 된 한소를 사로잡기 위해 친구에게 햄 무전기를 빌립니다. 2022년에 문희는 인터뷰 과제를 위해서 오래된 햄 무전기를 작동시킵니다. CQ, 제 목소리 들리세요? 개기월식이 일어난 날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연결된 용과 문희는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며 특별한 감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수신하는 동감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서영은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11월 16일에 했습니다. 12세 관람가구 상영시간 1시간 54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에 개봉했던 유지태, 김하늘 주연의 동명의 영화가 원작입니다. 그런데 원작과는 조금 바뀐 설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원작의 캐릭터들이 다 성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하늘이 맡았던 배역은 리메이크작에서는 여진구가 연기를 하고요. 유지태가 맡았던 배역은 조희연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박용우 배역에는 김혜윤, 하지원 배역에는 나인우, 김민주 배역에는 배인혁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서 성별이 다 이렇게 바뀐 설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런 캐스팅과 이제 인물의 성별이 바뀌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원작과 대비해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원작을 보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 원작이랑 리메이크작을 다 보신 분이 아마 테레즈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테레즈님도 그 원작을 굳이 다시 안 찾아봤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너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쪼아님께서 그래서 나이트 시네마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놀랐던 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가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가가지고 한 6시가 좀 덜 된 그런 시간대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메이저 시간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영관이 꽉 찼는데 꽉 찬 그 연령대가요. 대부분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대학생들, 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영관도 꽉 메웠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어제 수능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수능 끝나고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많이 보러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상을 시작했었고요. 이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가득 찬 환경에서 영화를 본 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영화 감상 주 시간이 아예 조조로 보던가 아니면 아예 심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타임에 보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적은 환경에서 보다가 이렇게 사람이 꽉 찬 환경에서 오랜만에 감상을 했는데 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혼자 봤으면은 정말 별로였을 것 같아요. 혼자 봤으면은 절대 이 정도로 재밌게 보지 못했을 작품 같은데 다 같이 보니까 나는 사실 별로 안 웃긴데 막 상영관에서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좀 웃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중간에 보면은 반전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나름의 반전 장치를 하나 넣어 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뻔한 반전이어가지고 전혀 놀랍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반전 요소가 탁 나올 때 전부 다 막 이러면서 진짜 육성으로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전부 다 막 그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봤으면은 절대 그런 감정을 못 느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왠지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탑건 매버릭이 진짜 영화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주는 어떤 시청각적인 체험을 이유로 해서 이제 탑건 매버릭이 꼭 영화관이 필요한 이유다. 뭐 아바타가 꼭 영화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스펙타클한 시청각적인 경험을 선사해주지 않는 영화일지라도 이렇게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의 감정이 공유가 되고 그 감정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전염되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그 같은 한날 한시에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걸 보고 있다라는 그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극장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겠구나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뭐랄까 웹드라마 요런 거 유행하잖아요. 되게 짧게 뭐 한 편당 뭐 15분에서 20분 요렇게 해 가지고 뭐 몇 부작 요렇게 해서 그 웹 환경에서만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주로 타겟팅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그 작품은 우리를 타겟팅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를 딱 보고 나오면서 이거 그냥 그런 그 웹드라마를 장편 웹드라마를 한 편 보고 나온 그런 기분이랄까요? 색감이라든지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한 중고등학생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한 대학생들 그런 연령층을 타겟팅을 했구나.
그래서 아마 요 수능 끝나는 시점을 개봉 시기로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느꼈고, 이 배우들도 그에 맞춰서 되게 지금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청춘 스타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엄청 유명한 배우는 뭐 여진구 한 명? 그리고 그 여진구랑 한솔 역할을 하셨던 김혜윤 배우, 스카이캐슬에서 되게 표독한 학생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었죠. 김혜윤 배우랑 여진구 배우 정도가 유명하고, 조연 배우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좀 약간 라이징 스타고, 나이 누나 배인혁 배우 같은 경우는 물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막 좀 남친짤 이런 걸로 좀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라고 아직은 이야기하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타겟층을 좀 어린 분들로 잡았기 때문에 캐스팅도 어느 정도 요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죠. 요즘 제가 지금 너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막 했는데, 지금 채팅창 잠깐 볼게요. 원작은 김하늘이 유지태의 엄마 아빠를 위해 과거를 바꾸지 않고 사랑을 포기해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 리메이크작에서도 여진구가 그 조이연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과거를 바꾸지 않게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이기 때문에요. 스포일러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은요. 이게 아무래도 그 영화의 특성상 과거 배경의 이야기와 현재 배경의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인물이 이 햄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배경이 진행이 될 때는, 그러니까 여진구 배우랑 김혜훈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는 인물 간의 감정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극을 따라갔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대 배경에서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조이연 배우가 나와서 이제 진행이 될 때는 뭔가 좀 뭐랄까 다 찍어 놓고 이게 다 좀 편집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중간 과정 없이 뜬금없이 막 이렇게 급진행되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백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되게 로맨틱하게 보통 연출을 하잖아요. 청춘 로맨스물이니까. 그런데 과거 배경에서 여진구 배우가 김혜훈 배우한테 고백을 할 때는 나름 좀 신경을 써서 연출을 해 줘요. 뭐 "우리 내일은 뭐 여자친구로 뭐 연인 사이로 만날까? 데이트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사를 치면서 좀 되게 로맨틱하게 묘사가 되는데, 근데 현대 배경에서 조이연 배우랑 그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 이어지는 고백은 정말 너무 드라이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이거 좀 얼마든지 두 배우 다 비주얼도 풋풋하고, 그리고 그 쌓아왔던 어떤 서사도 있기 때문에 좀 로맨틱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걷다가 뜬금없이 손잡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출을 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대를 배경으로 진행될 때는 뭔가 좀 나사가 몇 개씩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조이연 배우의 팬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 배경에서의 허술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이연 현대 배경에 대한 조이연 배우가 나오니까 용서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리메이크작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춘들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이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사랑해라. 항상 사랑을 뭐 가슴에 품고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연출을 한 것 같은데, 뭐 한 중후반부까지는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느껴져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데, 후반에 갑자기 조이연 배우가 막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사로 다 읊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사로 다 읊어요. 그래 가지고 '요런 연출은 좀 촌스러운데?'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짜게 식었지만, 그 대사를 하고 있는 게 조이연 배우였고, 그 대사를 하는 동안 카메라는 조이연 배우의 원샷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혼자 봤으면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극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나도 모르게 재밌게 본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혹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영화들이 다 무겁고 막 진지하고 막 이런 영화들만 보다가 이렇게 정말 가볍고 좀 풋풋하고,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웃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의 제 감정이 너무 홀가분하고 가볍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영화 자체는 사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좀 별로였지만,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고, 그 돌아오는 제 기분도 뭔가 좀 몽글몽글한 게 좀 되게 좀 좋았다. 자, 그래서 남들한테 이거 좋은 영화니까 꼭 보세요라고 권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뭐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여기 지금 와주신 분들 스피커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 역시도요, 동감 2022에 삽입된 곡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미노이가 부른 습관이라는 곡입니다. 미노이의 습관을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그러면은 제가 스피커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뭐 원작을 보신 분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번 리메이크작을 보신 분도 괜찮고,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테레지님부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테레지님. 요 동감 리메이크작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작 동감의 팬이 아니에요. 먼저 밝히 음, 그래서 원작 동감의 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당시에 다닐 때 이제 유지태 정도 되는 학번이었기 때문에 음, 보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음, 여자 주인공의 심리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동감은 좀 닭살이라고 생각했고, 음, 당시에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되게 로맨스 영화가 한국 영화 속에서 장르로 붐이 많이 일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이 제작이 됐었고 좋은 작품들도 많았던 반면에 음, 저희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약간 좀 영화가 좀 올드하다 그런 느낌 받은 영화들이 조금 있었고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래도 네, 그래도 음, 명작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8월의 크리스마스랑 뭐 그 대부분 심은하 씨 나오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던가 야, 뭐 그런 작품들, 네. 봄날은 간다 뭐 아무튼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허준호 감독님 작품이죠. 그 음, 감독님 작품들은 정말 좋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 나머지 작품들은 좀 약간 너무 이제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유행 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 음, 그 작품들에서 재미를 느낀 작품들도 있었던 반면에, 네. 동감처럼 공감이 안 가서 저는 좀 제끼어 놓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너무 닭살이었거든요. 음, 클래식이라던가, 어, 클래식도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네. 보면서 좀 약간, 좀 그랬거든요. 음, 멜로가 들어가는 그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 사랑의 감정에 빠진 그런 작품들은 음, 감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음, 좀 그때 당시에 저희 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사랑이 아니라 좀 직장? 안정?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아, 힘들어서 음. 어떻게 하면 막 뭐 좋은 직장을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때가 그랬었는데 IMF 시즌이었나요? 그 시기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할 때쯤에 음, IMF가 터지고 나서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도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음, 휴학을 하고 음,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휴학을 하고 대학을 안 돌아오는 친구들도 심지어 있었고 아이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주변에 잘 알리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음,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음, 뭐, 유학 갔다가 부모님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음. 자신의 생존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다 보니 저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번 영화 동감아 보면서 사실 이제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 정도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은영 감독님이 젊은 감독이신데, 맞아요. 따지자면 젊은 MZ 세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Z세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없으셨던 건가? 약간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이제 본인이 기억하시는 90년대를 갖다가 그리신 것 같다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90년대에 대한 낭만이라던가 그런 거를 잘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를 위로하려고 만드신 영화라고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좀 위안을 받았고요. 저희 세대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았지, 청춘의 아픔에 대해서 주목한 감독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나중에서야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정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청춘의 아픔에 대해서 주목하신 감독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 저희 세대 때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는 면도 있어서, 점수 따라서 그냥 지원하고 취직에 좀 유리한 과로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을 좀 고민하는 그런 공대생인데 적성에 맞지 않는 공대생을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저희 세대가 저랬었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묘하게 좀 위안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테레즈님이 아까 사설이 좀 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본인은 사설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요. 지금 쪼아님께서 채팅으로 올려주신 왜 어째서 지금도 공감이 되는 거죠? 라고 하셨던 저게 이 영화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테레즈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1999년 그 당시에도 힘든 청춘들이 있었지만 현재 시점인 2022년에도 청춘들은 똑같이 힘들고 비슷한 고민을,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같이 다 좀 힘든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변에 좀 사랑을 좀 둘러보고 이런 여유를 좀 가지자,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테레지님이 하신 말씀과 쪼아님이 왜 지금도 공감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주 좋은 포인트였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건 사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레지님. 그러면은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따가 청해 듣기로 하고요. 생긴 근호님, 생긴 근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동감 리메이크작 보셨나요? 네, 봤죠. 저번 주 일요일 날 보고 왔어요. 보셨구나.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제 방에 처음 모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전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 소재가 제가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네, 원작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라 약간 네. 호기심도 생기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와봤어요. 축구를 아, 포기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지금 월드컵을 포기하고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방송은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라가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어디에 올라가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하신 것들을 다 편집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생긴 근호님. 뭐 그렇게 구태여 이렇게 신경 쓰진 않고요. 왜냐면 네. 그 전에 네네. 제가 와칸다 포에버 그 영상 올라온 거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진짜요? 네. 대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와칸다 포에버를 봤는데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좀 뭔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네. 어떻게 검색하면 더 좋을까 해서 그냥 와칸다 포에버 결말 이렇게 치니까는 네. 이게 뜨더라고, 토론이.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아, 이거 재밌네 이래서 네. 그것도 겸사겸사 해서 왔어요. 저 소름 돋았습니다. 제 거를 컨텐츠로 먼저 접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와주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생긴 그놈님? 와, 저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제서야 여러분,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잡설이 길었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럼 생긴 그놈님은 요 동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원작을 보고 나서 리메이크를 봤을 때 원래 네. 원작을 생각을 안 하고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솔직히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전개가 나도 모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쟤는 뭐였을 것 같고 어. 쟤는 뭐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네.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완전 재밌게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딱 그 원작을 보게 되면은 약간 그 스토리가 딱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번에 리메이크를 보니까 저 여주인공이 이럴 것 같아 라는 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처음부터. 맞아. 그리고 약간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너무 약간 좀 오글오글한 장면들? 마지막 장면에 그 여자 주인공하고 그 좋아하는 남자분하고 고백했을 때 너무 나도 동감이야라는 그 대사가 너무 오글오글한 거예요. 맞아.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좀 괜찮았고 특히 남자 주인공 스토리 풀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원작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진구 배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스토리 풀어가는 게 원작하고 지금 리메이크가 완전 반대된 방향이라 맞아요. 그거는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영화 속 보면은 원작을 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그때 나왔던 아이템들이 좀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거 찾아보는 것도 쏠쏠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백팩 중에서 약간 그 썰매처럼 생긴 백팩이 그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남자 주인공이 원래 동감 보면 유지태가 메고 다니던 가방이 그거거든요. 그랬구나. 몰랐어요. 저 원작을 안 봐가지고.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전화부스인가? 거기에 어떤 남자가 그 은색 가방을 메고 나와요. 맞아. 그게 원래 유지태가 메고 다니던 가방이에요. 진짜? 난 그냥 저 가방 이것만 했지. 그거까지 몰랐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나씩 아이템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못 찾아서. 맞아. 그리고 이제 원작을 안 봤더라도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장면은 이 둘이서 데이트할 때 1999년도에 개봉했었던 주유소 습격 사건을 극장에서 보는데 유지태 배우가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화면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긴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아델님이 저도 유튜브 보고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이고, 아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델님을 이렇게 망각하고 그렇게 했네요. 아델님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생긴 근호님은 실례지만 그 정확한 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0대, 30대 요 정도라도 혹시 그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30대 후반이요. 30대 후반.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30대 후반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 영화의 과거 배경인 1999년도에는 한 초등학생, 중학생 요 정도 되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공사학번이다 보니까. 네. 공사학번이시구나. 그 정도 됐으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는 우리 지금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테레즈 님께서 이제 기억을 해 주실 것 같네요. 저도 제가 05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1999년도에 실제 대학 배경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상하게 제가 대학에 입학했었던 05년도나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1999년도의 대학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든 뭐 애들이 하는 행동이든 뭐 노는 거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별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혹시 생긴 그놈님은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요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배경이 뭔가 좀 익숙하다 아니면은 좀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익숙하진 않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약간 뭐였더라 환타나 약간 그런 옷 같은 거 보면서 네. 그냥 혼자서 키득키득하면서 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름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것들, 소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1999년도 그 당시 것들을 이제 재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소품 같은 것들 말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05년도나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05년도나 거기서 그리고 있는 1999년도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 가지고 아 이게 그 감독님도 젊은 분이시다 보니까 그냥 아까 테리즈 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려서 그렇게 연출이 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테리즈 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999년도나 05년도나 지금 2022년도나 뭐 결국은 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청춘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우리 테레즈 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려졌던 배경들이?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이게 대학 시절의 낭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이전의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영화가 그려지는 99년도쯤에는 총회라던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음, 그러니까 학과에서 학부로 넘어가는 시점쯤에 이제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끼리 막 모여서 막 그렇게 술자리 갖고 그러는 거가 있었나? 정겹게 그렇게 하는 게 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있기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 분위기 내면서 그러는 건 99년도의 풍경은 아닌 것 같고, 그때는 다 학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음, 굉장히 이제 좀 정없는 느낌? 약간 음,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제 생각하기엔 좀 약간 시대적 배경이 여기저기 좀 섞여 있는 느낌이고, 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네. 이제 뉴스라던가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복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섞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 음, 생각하기엔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여진구 학번 그 시대나 그 좀 전세대 90년대 초반 정도쯤? 음, 그 정도쯤 하고 2000년대까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2000년대 초반. 음, 이게 두루두루 섞여 있는 느낌이었고, 음. 대신에 의상이라던가 그런 거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이템을 여진구가 다 입고 나오고, 이제 아, 여진구 친구들이 입고 나오는 그 잠바라던가 옷이라던가 음, 음,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입고 다녔던 옷이에요. 근데 음. 이제 요즘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맞아요.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패션이 왜 과거에서 나오나라는 식으로 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아이템들을 다 하고 나와요. 여주인공들의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것도 음. 그 김혜윤 배우 맞죠? 김혜윤 배우 한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네. 심은하 스타일. 닮았어. 맞아. 예. 미술관역 동물원에서 나왔던 그 꼬불꼬불 머리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거기에다 곱창밴드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 미니스커트에다가 옷 입은 것도 되게 예전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했고, 근데 더 공감이 갔던 게, 저 음. 대학생 할 때하고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 진짜 대학교 가서 우리 학교의 날짜길이 뒤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이 배인혁 배우가 제일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연기, 뭐, 여진구야, 뭐, 워낙 원래 잘 하던 사람이고, 배인혁 배우가 제일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나인우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조연 배우의 상대 역으로 2022년도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잘생기긴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목젖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보는 내내 목젖밖에 안 보이더라고. 예, 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예.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음, 밑에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가 약간은 좀 굳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마스크도 잘생기고, 뭐 좋은 배우인 건 알겠지만, 어, 인상 깊었던 거는, 배인혁 배우가 훨씬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약간 예. 느끼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 조금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배인혁 배우가요? 대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되게 느끼한 대사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이야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영화에 삽입된 곡이죠. 이무진이 부른 개똥벌레입니다. 한번 듣고 가보시겠습니다. 이무진의 개똥벌레를 듣고 왔습니다. 네. 리메이크 작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이야기 전개를 이렇게 짜자작 뽑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 사람이다, 미래 사람이다. 그걸 알아채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원작 같은 경우는 그 빗소리 있죠. 그 남자 네. 주인공이 2시간 좀 넘게 비를 맞으면서 얘기를 했다. 왜 안 왔냐? 나는 2시간 동안 넘었다. 난 비를 맞았다. 나는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장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그 햄을 들고 와서 그 빗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뽑힌 상태를 보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통신이 됐지?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어쩌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번에 리메이크는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억지로 뭔가 이건 과거다. 넌 현재다. 이거를 억지로 좀 짜집게 하려고 한 건가? 맞아. 너무 그게 억지스러워가지고 맞아.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너무 순탄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짜집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당신은 미래 사람인가요? 저는 과거 사람인가요? 납득 끝. 맞아. 그렇게 말도 너무 의심도 하지도 않고 맞아. 왜냐면은 그 남자 주인공은 거기 시계탑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뭐 이사장님이 뭐 아파서 쓰러지신다든지 그런 약간 말 그대로 뉴스 기사를 알려주고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당시에 이게 일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이번 거는 너무 억지스러워가지고 맞아. 너무 그 원작하고는 조금 이거 스토리를 좀 다르게 끌고 싶어 하시는 그 감독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네. 조금 그랬어요, 그게. 진짜 동감합니다, 그거는. 하다못해, 이런 류에서 나오는 되게 클리셰적인 장면 있잖아요. 뭐, 뉴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뒤에 나올 뉴스 기사를 미래 사람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이제 맞춰봐라. 뭐, 이런 클리셰적인 장면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뭐, 공중전화에 뭐, 낙서를 해라.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서로 안다는 게. 근데 그 공중전화 그 씬 있잖아요. 네, 테레지님. 약간 그것도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유성펜으로 쓴 게 아니라 수성펜으로 써. 내가 그거 봤거든요. 그 수성펜이 아직도 안 지워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말도 안 되지.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저는 사실 이게 아까 얘기 들었듯이 약간 그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대사라던가 상황이라던가 그런 몇몇 부분들이 좀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냥 감성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잘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하고 저는 비교를 안 하고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작이 어땠는지 사실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큰 틀을 가져와서 조금 다르게 만들려고 했구나 좀 그런 느낌 받았고 요즘 그러니까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 웹드라마라던가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습니다. 존재만 알고 웹드라마라던가 왜 유튜브에 뜨는 짧은 이제 드라마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상황이 그 동감에서 나오는 그런 급반전이라던가 그런 거는 진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개연성 그런 거에 맞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이렇게 열광하면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약간 웹드라마 감성을 가져와서 이거에 좀 청춘에 맞게 좀 그리려고 했으나 약간 그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구나. 저는 조금 약간 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동감 원작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은 과거랑 통신이 되면은 복권 정보 같은 것도 다 알려줘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야지. 근데 경마 정보 뭐 동가 원에서도 알려줘가지고 팩트 좀 삐쳐. 동가 원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났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땅을 사면은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그런 정보를 나누지 말자라는 거를 아예 깔고 갔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소리를 예. 리메이크작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그러네요. 비트코인 알려줘야지. 맞아요. 비트코인을 100만원치 사놔라. 묶여놓으면.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그러면-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는 배제하고 우리 네.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맞아. 그 원작에서는 나왔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좀 너무 영화 자체 분위기도 이제 사실 그런 요소도 물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말 그 감정선을 이제 터치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나왔지 싶은데, 근데 말씀처럼 생긴구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그런 전제를 이제 영화상에서 표현을 했으면은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응. 그 말 그대로 원래 너무 원작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싶었던 건 이해는 하지만 네. 너무 약간 되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라 죄송합니다. 네. 억지로 어떻게 이거 끌고 가야 돼 해서 그래 이렇게 하자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 이거 되게 새롭네 했던 게 그 어떤 거요? 우산. 마지막 장면. 네, 마지막 장면 그 우산이 전 되게 이거 되게 참신하네. 그러셨어요? 저 그거 전 되게 보면서 네. 클래식 있잖아요. 클래식. 네. 영화 클래식 좀 생각났어요. 그 조인성 그 부분이요? 네, 그거를 갖다가 좀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감독님이 영화상에서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들의 장면들,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자라오시면서 좀 유행했던 그때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감성도 조금 집어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든 걸 받았던 게, 우산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강동원 배우 나오는 늑대의 유혹. 네, 늑대의 뭔진 알아요. 유혹하고 클래식이 너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거기서 새롭다, 참신하다 그런 생각 안 받았고, 감독님이 이거저거 너무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시려다 보니 영화상에서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다가 뭔가 약간 혼돈이 약간 오신 것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면이 좀 편집된 것도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사에서 아무래도 좀 약간 압력을 넣어서 자르신 부분도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 관련 얘기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하기엔 그거 관련해서도 뭔가 더 넣으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편집에서 잘려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 유재명 배우를 네. 그냥 썼을 리는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정규직이 그때쯤에 생기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히 사회에 자로잡히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좋지 않게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다루시려고 하신 건가?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거는 또 그냥 무난하게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감독님이 뭔가 좀 많은 얘기를 하시고자 하셨다가 편집을 하면서 뭔가 하나둘씩 이렇게 자르시거나 이제 삭제 요청을 받으셨다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게 이야기가 뚝뚝뚝 끊어지니까 맞아. 왠지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스토리의 영화가 너무 이게 질질질질 끓으면은 루즈해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자르신 것 같은데 왠지 나중에 이게 조금 정말 흥행을 한다면 무삭제판이 나올 것 같은 감독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 감독판. 그치. 아니면 뭐 DVD나 블루레이에 이제 삭제 장면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네. 맞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이거 열 때 분명 나랑 뭐 테레지님 둘만 얘기하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켰는데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한 곡 듣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 동감에 삽입된 곡이고요. 비비지가 부른 늘 지금처럼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 동감에 삽입된 비비지의 늘 지금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긴 토론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여쭙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생긴 근호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만약에 혹시 극장에서 보신다면은 네. 이번에 리메이크한 작품을 보시고 네. 오히려 반대로 원작을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보고 나서 원작을 보고 나서 이걸 보고 나면 너무 저처럼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예 그 원작의 냄새를 싹 지우고 네. 리메이크작을 보시고 난 후에 네. 원작을 보시면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였고 원작은 원래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카카님은 이제 리메이크작은 못 보셨지만 원작만 보신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다면은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네. 2000년도에 부탄 나이가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영화 되게 좋아해요. 비디오 테이프도 새 거로 샀었거든요. 보통 중고로 안 사고 네. 비디오가에 부탁해가지고 그때 한 25,000원 주고 새 거로 사가지고 영화 되게 여러 번 봤던 영화를 기억하는데요. 참 근데 이런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다시 만들어졌다는 게 결국 유행이 돌고 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맞아. 그것도 노래도 옛날 노래가 유행이 다시 타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추억팔이용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추억팔이를 하기에는 너무 원작에 비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 카카님. 자, 그다음 우리 테레즈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새 갑자기 이제 90년대랑 2000년대 풍의 유행했던 흥행작들을 갖다가 리메이크 하나둘씩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번지 점프를 하다도 이제 카카오 웹드라마 쪽으로 리메이크 하려다가 뭔가 엎어진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메이크가 되더라도 현대 감성에 맞게 이제 다른 작품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대의 그런 상황을 반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뭐냐면, 요즘 이제 로맨스 영화라던가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새로운 작품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리메이크작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왜 그런 걸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과거의 안정적인 흥행작들을 위주로 해서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이나 저희 세대의 청춘이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한계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전 좀 이제 새로운 작품들, 새롭게 도전하는 작품들에 오히려 좀 후한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와 너무 이렇게 비교해서 그 틀에 딱 놓고 작품을 감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새로운 세대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를 끝마침 멘트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영화에 국한된 얘기뿐만 아니라 이 영화 산업의 거시적인 얘기까지 담아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주셔서 테레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억에 남는 청춘 로맨스물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까 테레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춘 로맨스물이라는 장르가 리메이크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영화관에 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반가웠고, 그리고 이 청춘 로맨스물이라는 장르답게 풋풋한 우리 싱그러운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나왔다는 것도 너무너무 반가웠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지만 들여다보면은 그 기성세대들이나 지금 이제 어린 세대들이나 모두 좀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뭐 물론 작품이 좋고 나쁘고는 뭐 개인의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이런 오랜만에 나온 청춘 로맨스물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간에 극장을 찾으셔서 이 작품을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작은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보지는 못했고, 사실 이 리메이크작을 보고 나서도 원작을 볼 생각은 사실 좀 안 들긴 했어요.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들긴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원작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